리코드하고. 네, 오늘은 이제 다시 고전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왓설스타인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은 왓설스타인 간 오리지널 페이퍼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Improved Training of 왓설스타인 간까지 다룬 걸로 하겠습니다. 왓설스타인 간 페이퍼 자체는 2017년 ICML에서 발표됐는데요. 뭐 사실은 이게 아카이블로하고부터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2017년 초에 이 논문을 거의 다 읽고 다 이 논문을 적용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이 논문은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왔던 논문이고요. 일단 왓설스타인 간 자체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티브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는 unsupervised learning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레이블 있는 데이터가 아닌 뭐 레이블 그 피처만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뭐 어떤 density 패밀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 주어진 데이터의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을 하면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데 그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PR과 KL 다이버전스가 가장 흡사한 이제 P 세타를 찾는 문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네티브 모델의 오브젝티브로 이제 뭐 KL 다이버전스를 꼭 쓸 필요도 없고 이게 뭐 다른 디스턴스 매트릭인 뭐 제인슨 셰넌 다이버전스나 뭐 토탈 베리언스를 사용해도 크게 무방한데 여기서 보이는 로그 라이클리우드 맥시마이제이션이랑 연결하는 거는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G 세타를 찾고자 하는 건데 이제 G 세타라는 펑션은 어떤 Z에서 X로 가는 펑션이에요. Z의 도메인은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 즉 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나 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코도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제네티브 모델로 만들고 싶은 어떤 것의 도메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면 이미지가 X 도메인이 될 거고 뭐 오디오를 생성하고 싶으면 오디오가 X 도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G 세타 이 펑션 자체는 뭐 뉴럴 네트워크로 많이 구성을 하는데 뭐 이게 이미지 생성할 때는 뭐 디컨볼루셔널 렛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G 세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디스트리뷰션 P 세타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제 가까우면 좋겠죠. 이게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어떤 목적이 되겠죠. 일단은 오리지널 간의 어떤 오브젝티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에 이제 이한기 펠로우가 이제 쓴 오리지널 이제 간 페이퍼에서는 이런 민맥스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제네티브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뭐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왜냐하면 간을 뭐 설명할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뽑은 샘플의 값과 랜덤 디스트리뷰션 뽑은 G 세타에서 나온 어떤 랜덤 그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D는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할 수 있는 애큐레시를 맥시마이즈하는 식으로 트레이닝 되고요. G 자체는 이제 D가 구분할 수 없게 이 D의 사실은 이거는 D의 오브젝티브거든요. D의 오브젝티브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왜냐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는 제너레이터가 변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도 어떤 certain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의가 된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이 오브젝티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뭐 상수항 떼내고 뭐 곱해진 값 떼내면 결국엔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제너레이터가 옵티마이즈 하고자 하는 문제 자체는 제인슨 셰넌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오리지널 간 페이퍼는. 그래서 오리지널 간 페이퍼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찾는 거냐, 미니마이즈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데 이 제너레이트 된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과의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리지널 간에는 좀 문제가 있죠. 이제 트레이닝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잘 세츄레이션 돼요. 어떤 경우에 잘 세츄레이션 되냐면, 이제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랑 생성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겹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어떤 매니폴드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제너레이터가 제일 처음 생성을 하면 그 매니폴드 위에 아무것도 생성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굉장히 쉽게 이거는 제너레이트 샘플이다, 이거는 오리지널 샘플이다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피드백을 뭐 이거는 한 30% 정도는 뭐 실제 데이터랑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포머티브한 피드백을 줄 수가 없고, 세츄레이션 되게 이거는 맞아,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사실은 좋은 피드백이 안 오니까 잘 안 되겠죠. 뭐 당연히 모드 클랩스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오브젝티브 자체가 이제 모드 클래스를 막을 수 있는 오브젝티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이게 뭐 샘플이 어디서 오는지만 구분하는 거니까 같은 샘플을 계속 줘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unstable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여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제 각각 어드버서리하게 트레이닝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워낙 잘 트레이닝 되면 이제 피드백을 자체를 잘 못 주게 돼요. 왜냐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워낙 잘 좋으면 맞다는 애들 너무 잘 구분하기 때문에 둘이를 좀 균형 있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균형 있게 트레이닝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엄청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자체가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왓설스타인과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시작됐고, 그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은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가 아닌 좀 더 나은 이제 디스트리뷰션 간의 사이를 어떤 결정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매트릭은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앞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쿨백 레이블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의 차이를 이제 뭐 기대값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PR을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이제 PG를 제너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PR에 대해서 로그 확률 분포의 차이의 expectation 값을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KL 다이버전스는 PR과 PG의 위치가 바뀌면 값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뒤쪽 값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A에서 B 사이의 디스턴스는 B에서 A 사이의 디스턴스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디스턴스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KL 다이버전스는 그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젠슨 셔넌 디스턴스, 이건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이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디스턴스가 나오게 되고, 이거 자체는 보시다시피 R과 G를 바꿔도 이제 요거랑 순서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체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큰 컨셉 차이는 없고, 그냥 이제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 라는 어떤 그거를 KL 다이버전스에 조금 더 발전시킨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토탈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확률 분포에서 어떤 서브셋을 뽑고 그 서브셋에 대한 확률 분포의 차이가 가장 커지는 그때의 확률 분포 값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특징은 이제 G랑 R이 같을 때, 그러니까 같은 디스트리뷰션일 때는 전체 매트릭이 다 0이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 같으니까 로그 1은 0, 이것도 PR 같으니까 KL 다이버전스가 0이고 0이니까 이것도 0이고, 확률 분포도 항상 같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뽑아도 이 값은 0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왓설스타인 간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게 앞에 세 개였던 디스턴스 매트릭이 아니고,
이제 Earth Mover Distance라는 매트릭을 사용하고자 해요. 뭐 이거는 이제 와슬사인 디스턴스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는 거 그냥 눈으로 보면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는데 그림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거든요. 일단은 이제 P랑 Q라는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이제 P랑 Q 사이에 디스트리뷰션의 디스턴스를 구하고자 하죠. 그럴 때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는 이 P 파트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Q랑 딱 맞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옮기면 가장 쉽게 Q로 가장 쉽게 가장 에너지를 적게 들이면서 Q라는 디스트리뷰션과 같게 만들 수 있냐라는 게 어떤 얼스 무버의 디스턴스였던 컨셉이고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럼 P에서 팔트를 나눠서 옮기고 얘는 또 이건 일로 옮기고 또 얘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게 되면 이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Q라는 디스트리뷰션과 같아져요. 근데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다양한 무빙 플랜이 존재하는데 이 무빙 플랜들 중에 가장 작은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가지는 무빙 플랜에서의 옮겼던 에버리지 디스턴스 자체를 얼스 무브먼트로 정의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다시 보면 조금 더 쉽죠. 여기서 이제 뭐 밑에 걸 보면 이 감마를 이제 무빙 플랜이라고 보고 이 파이 자체를 가능한 어떤 무빙 플랜들의 합이라고 보고 이 x랑 y 마이너스를 에버리지의 expectation이니까 에버리지 무브먼트라고 보면 이 그림에서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컨셉이랑 이제 앞에 정의가 매치가 되죠. 뭐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제 에버리지 디스턴스 그러니까 움직이는 플랜을 감마라고 줬을 때 이 감마로 움직였을 때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이제 비감마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파시블 플랜들 중에서 비감마가 미니멈이 되는 파시블 플랜으로 옮겼을 때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저희는 이제 와슬사인 디스턴스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정의만 들어봐도 트랙터블하지 않다고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이제 다 이런 플랜들의 어떤 파시블 플랜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이걸 찾냐 이거 자체는 뭐 트랙터블하지 않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면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는 뭐 이거의 듀얼리티, 그러니까 사실은 민에 대한 듀얼리티는 맥스로 듀얼리티가 변할 수 있겠죠. 그런 듀얼리티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트랙터블한 걸로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왜 뭐 앞에 얘기했던 케일 다이버런스나 뭐 제인슨 셰넌 다이버런스 그리고 뭐 토탈 베리언스를 안 쓰고 왜 와슬사인 디스턴스, 즉 EM 디스턴스를 쓰게 됐냐라는 거를 어떤 하나의 어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보시면 Z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P0 이거는 우리가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디스트리뷰션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거냐면 X축은 0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Y축만 Z로 이제 이 랜덤 디스트리뷰션 정의가 돼요. 그 말은 이제 XY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Y축 0과 1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은 그리고 우리가 생성하는 디스트리뷰션인 G 세타 같은 경우는 X축이 세타에 고정이 되어 있고 Y축만 변하는 즉 이제 XY에서 뭐 세타가 1이라면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 말은 세타가 0이 아닐 때는 두 디스트리뷰션이 겹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X가 0인 어떤 도메인에 있는 거고 하나는 X가 세타 0이 아닌 도메인에 있는 거니까 두 디스트리뷰션이 아예 겹치지가 않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디스턴스는 어떻게 구해지느냐를 이제 4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보면 이제 얼스 무브먼트 디스턴스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X를 그냥 세타만 옮기면 되니까 이제 세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디스턴스가 리니어하게 커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근데 케일 다이버런스를 보시면 세타가 0일 때, 즉 두 디스트리뷰션이 완전 같을 때는 0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디스트리뷰션이 같으면 케일이나 젠슨 셰논이나 토탈 베리언스나 다 디스턴스는 0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타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케일 다이버런스는 이제 디스턴스가 무한대가 돼요.
이제 보시면 두 개가 하나도 안 겹치기 때문에 PR이 0이 아닐 때는 PG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무한대가 돼서 KLW는 무한대가 되겠죠. 이제 뭐 세타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뭐 0이 아니면 다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R이 존재할 때는 G가 없으니까 PR이랑 2 over PR이랑 어떤 관계니까 이게 로그 2가 되고, 이것도 PG가 존재하는 부분에는 PR이 존재 안 하니까 이제 PG over 2와 PG 간의 관계니까 이것도 로그 2가 돼서 전체 값은 로그 2가 돼요. 그래서 세타가 어떤 값이든 0만 아니면 다 로그 2로 세츄레이션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토탈 베리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여기서 서브셋을 전체 셋이라고 잡아버리면 PR이 1일 때 PG는 0이죠. 왜냐하면 그 PR이 존재하는 어떤 도메인에서는 PG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탈 베리언스 자체도 세타가 0이 아닐 때는 다 1이 돼요. 그 말은 즉슨 사실은 우리가 이제 G 세타랑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거를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세타가 0이 아닐 때는 다 무한대나 뭐 다 똑같은 값이 주어지니까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아니야, 너는 세타를 0 쪽으로 몰아가야 돼라는 정보를 나머지 세 개의 디스트리뷰션은 줄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거는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에 대한 거고, X축은 세타고 Y축은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 이거는 X축은 세타고 Y축은 와슬사인 디스턴스라고 봤을 때 세타가 멀어졌을 때 그레디언트를 줬을 때 이 세타로 몰아갈 수 있는 거는 젠슨 셰넌 와슬사인 디스턴스밖에 없죠. 이거는 세츄레이션 돼서 디스컨티뉴스한 그 세타에 대한 디스컨티뉴스한 아웃풋이 나와버리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미닝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제 와슬사인 디스턴스가 아닌 다른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는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자체도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건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이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디스조인트 한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데, 뭐 사실은 제네틱 모델을 사용하고 오리지널 모델이 어떤 특정 매니폴드에만 존재할 때는 뭐 제네틱된 모델과 실제 모델이 아예 겹치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커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제 인포메티브한 그레디언트를 주고 싶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디스트리뷰션보다 이제 얼스 무브먼트, 즉 와설사인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입니다. 그건 모티베이션을 앞에 예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뭐 수학자들이 쓴 논문이라 그런지 띠어렘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띠어렘을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면 이제 얘들이 이제 왜 EM을 썼는지를 그냥 설명을 해줍니다. 보시면 뭐 PR은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고 이제 Z는 우리가 아는 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G라는 거는 이제 제네틱 모델이에요. 뭐 우리가 아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모르는 우리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도메인으로 바꾸는 어떤 펑션일 때 이제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G가 컨티뉴어스하면 뭐 와설사인 디스턴스도 어떤 와설사인 디스턴스도 컨티뉴어스하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G가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을 하면 이 와설사인 디스턴스는 어디서나 컨티뉴어스하고 이제 디퍼런셔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우리가 내고자 하는 어떤 제네틱 모델 자체가 립셔스 컨디션만 만족을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좋은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뭐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제네틱 모델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스테이트먼트 2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러한 좋은 스테이트먼트들이 이제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 이제 오리지널 간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간에서는 안 되는 이런 게 없는데 와설사인 간에 쓰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와설사인 간에 쓰자라는 얘기고요. 코로라리는 띠어렘 1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G를 대부분 이제 뭐 어떤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어떤 우리가 아는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어느 정도 바운드 됐다. 우리가 뭐 가우시안이나 유니폼도 다 이제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assumption 1이 satisfy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G가 로컬 립셔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와설사인 디스턴스로 이제 포뮬레이션 할 때는 그냥 뭐 이제 어떤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생성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디스트리뷰션은 뭐 가우시안 유니폼으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로컬 립셔스 컨디션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띠어렘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띠어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PN이라는 걸 어떤 정의를 해요.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가 계속 우리가 트레이닝하면서 업데이트 되겠죠. 그 업데이트 되는 게 어디로 컨버지하냐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토탈 베리언스랑 젠슨 셰넌 다이버런스가 컨버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와슬 사인 디스턴스가 컨버지 하는 건데, 세 번째를 보시면 KL이 컨버지를 하면 이 말은 젠슨 셰넌 다이버런스랑 토탈 베리언스가 컨버지 한다. 네 번째는 이제 토탈 베리언스랑 젠슨 셰넌 다이버런스가 컨버지 하면 와슬 사인 디스턴스가 컨버지 한다. 이 얘기는 와슬 사인 디스턴스가 이게 슈퍼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슬 사인 디스턴스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다른 그런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뭐 와슬 사인 로스를 사용하는 리얼 네트워크에서는 우리는 어디서든 좋은 그레디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띠어렘이고요. 두 번째는 K의 컨버전스는 이제 토탈 베리언스랑 젠슨 셰넌 다이버런스의 컨버전스를 의미하고, 그거는 이제 EM의 컨버전스를 의미한다. 즉 우리는 EM만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는 아니겠죠. 이게 이쪽으로만 방향성이 존재를 하는 띠어렘입니다. 두 번째 띠어렘은. 이제 그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 뭐 매트릭은 좋은데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거를 트레이닝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로 이제 얼스 무브먼트 디스턴스를 쓰면 뭐 미러 네트워크로 이제 그 값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브먼트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피멈에 대한 듀얼리티를 먼저 구해요.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듀얼리티를 이제 구해놨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듀얼리티를 구하는지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그 듀얼리티를 바로 이용만을 할게요. 보시면 이제 어떤 스프리멈을 구하는데 어떤 펑션이냐,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떤 펑션에 대한 스프리멈을 구하는 거고요. 첫 번째 포지티브 텀 같은 경우는 어떤 샘플을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에 뽑은 그 샘플을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떤 F에 넣었을 때 값과 이제 제너레이트된 샘플을 그 펑션에 넣었을 때 값의 차이를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F의 그 차이 값을 와슬 사인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립셔스 컨디션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EM의 데피니션과 달리 이런 듀얼리티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어떤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구현을 하고 그 펑션이 이제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컨스텐트만 주고 이거는 그냥 그 펑션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펑션을 찾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로 와슬 사인 디스턴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게 돼서 이 에스티메이션한 와슬 사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게 트랙터블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듀얼리티를 사용해서 이제 와슬 사인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 듀얼리티 있어서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냐라는 거를 얘들은 또 뭐 굳이 띠어렘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 어떤 펑션 보시면 뭐 이 G세타라는 게 assumption 1, 즉 아까 말했던 continuous assumption을 만족을 하면 거기서는 이런 솔루션이 존재를 해요. 이런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존재를 하고 이런 솔루션이 존재를 할 때 와슬 사인 디스턴스 이 솔루션 사실은 이 값이 와슬 사인 디스턴스잖아요. 그 와슬 사인 디스턴스를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세타, 즉 제너레이트 모델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값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뒤쪽에만 그레디언트가 잡히겠죠. 왜냐하면 뭐 앞쪽에는 이제 세타랑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 두 개의 텀은 잘 정의가 된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와슬 사인 디스턴스도 잘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했던 와슬 사인 디스턴스에서 그레디언트도 잘 디파인 되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걸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굳이 어렵게 띠어렘으로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띠어렘이랑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 종합해서 이제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만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오리지널 간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는 이제 와슬 타임 디스턴스를 구하는 펑션을 이제 크리틱이라고 부르는데요. 크리틱을 업데이트를 5번, 훨씬 더 많이 해요. 제네레이터보다.
근데 뭐 오리지널 간에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가 이제 비슷하게 트레이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트레이닝하는 뭐 개수랑 크리틱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하는 개수가 뭐 비슷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크리틱을 훨씬 더 많이 트레이닝하죠. 왜냐하면 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크리틱이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크리틱에서 나오는 값이 진짜 스프리멈 값에 가까우면 그 말은즉슨 그 값이 왓설 사인 디스턴스에 가깝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도 뭐 적당히 트레이닝을 스테이블해서 뭐 둘이가 뭐 밸런스가 되는 게 아니라 크리틱은 많이 트레이닝되면 트레이닝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틱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아지고 여기서 보시면 트레이닝 더 크리틱 투 옵티멀리티이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틱은 업데이트 할 만큼 업데이트 해라.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제네레이터 업데이트 하면 되니까 뭐 밸런싱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스테이블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로는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클리핑, 웨이트 클리핑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쉽게 그냥 이거 크리틱을 립셔스 컨디션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웨이트 클리핑 하면 되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 클리핑 때문에 이 크리틱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펑션 셋이 있는데 그 펑션 셋을 엄청 줄여버려요. 그래서 뭐 크리틱의 캐파시티를 줄이는 효과를 낳아서 이게 오리지널 왓설 사인 간의 문제는 사실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원래는 대부분 아담 같은 어떤 모멘텀 베이스드 스토캐스틱 센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뭐 클리핑 때문에 그런 모멘텀 베이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못 쓰고 이런 그레디언트를 써서 좀 스테이닝이 좀 느리게 돼요.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뭐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런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 오리지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오리지널 샘플 이게 생성된 샘플이라고 봤을 때 오리지널 간 같은 경우는 이 로스가 되게 세츄레이션이 잘 되죠. 여기 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샘플이 아니야. 여기서는 우리 실제 샘플이야. 이런 식으로 0과 1로 세츄레이션 되는데 와설산 간 크리틱의 어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서 좋은 어떤 인포메이티브한 그레디언트를 주게 되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설산 디스턴스는 에브리어에서 좋은 그레디언트를 준다라는 얘기를 신테틱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와설사인 로스 자체는 이미지 퀄리티랑 이제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네레티브 모델 두 개를 구분할 때는 뭐 어떤 걸로 퍼포먼스를 구분하는지가 쉽지가 않아요. 뭐 간 1, 간 2가 나왔으면 어떤 간이 더 나은 뭐 샘플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딱히 제대로 된 뭐 메트리가 없어요. 뭐 인셉션 스코어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미지에만 적용되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런 메트릭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해보니까 이제 제네레이터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와설스타인 에스티메이션이 줄어들더라.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제안했던 로스로 제네레이터 모델 자체도 만들 수 있지만 그 로스를 이용하면 퍼포먼스도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 자체도 우리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 아까 했듯이 뭐 오리지널 간의 문제를 스테이블한 트레이닝으로 해결을 했고요. 뭐 좋은 퍼포먼스 메트릭 하나를 제안했다. 그리고 크리틱 로스 같은 게 앞에서 봤듯이 와설 사인 디스턴스를 이용했을 때 좀 더 티어레티컬하게 사운드하다. 뭐 이런 게 와설 사인 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와설 사인 간의 논문 리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improve training of 와설 사인 간을 이용해서 와설 사인 간을 모델링 임플레멘테이션 하고 그걸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뭐 사실 와설사인 간 이용해서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는 대부분 와설사인 GP, 즉 이걸 이제 뭐 와설사인 간 with gradient penalty라고 많이 부르죠. 이걸 이용해서 구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웨이트 클리핑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웨이트 클리핑으로 이제 다 뭐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펑션이 많은데 대부분 많은 펑션 중에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그 펑션에 이제 펌 못 시켜요. 그래서 대부분의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펑션 중에 어떤 서브셋만을 이용해서 그걸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그 카파시티가 많이 줄어들고 그 말은 와슬 사인 디스턴스 자체를 제대로 뭐 컴퓨테이션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웨이트를 상한선을 정해줘 버리기 때문에 웨이트 세츄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모멘텀 베이스를 쓰면 좀 언스테이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RMS 프롭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느리죠.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이제 임프루브 트레이닝 오브 머슬 사인 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F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듀얼리티에서 사실은 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이런 듀얼리티를 가진 펑션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디퍼런셜 펑션이 이제 립셔스 원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는 그거의 그레디언트가 유닛볼 안에 있을 때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옵티멀 솔루션을 보니까 옵티멀 솔루션은 그레디언트가 이제 유닛볼 위에, 즉 놈이 1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특징을 발견해요. 그래서 옵티멀 솔루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F를 그냥 립셔스 컨디션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F의 그레디언트를 이 유닛볼 위에 올려주는 식으로 이 로스 펑션을 바꿔줘요. DRM을 살펴보면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뭐 이건 이제 그 듀얼리티 솔루션이고요. 이걸 와슬 사인 디스턴스라고 했을 때 그거의 옵티멀 솔루션, 즉 옵티멀 솔루션, 그 미분이 가능한 옵티멀 솔루션은 그레디언트 값이 1 유닛볼 위에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원래 로스 펑션에서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준 다른 로스를 이제 더해주는 형식으로 바꾸는데요. 이제 이 로스를 더해주면 요 그레디언트 값이 1이랑 멀어질수록 많은 로스를 주는 거니까 이 그레디언트 값을 1로 이제 수렴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이 어디셔널 로스를.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로스에서 이런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이 논문을 와슬사인간 with gradient penalty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전체 뭐 almost everywhere에서 이제 뭐 그레디언트가 유닛볼 위에 올리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요 X 햇을 샘플링한 다음에 샘플링한 그레디언트를 1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어떤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썼을 때는 아담 옵티마이저 같은 모멘텀 베이스 옵티마이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컨버지도 빠르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람다,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 늘면 조금 힘든데 람다를 10을 했을 때 제너럴리 잘 되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도 줄여주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수도 코드를 보면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가 달라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샘플링을 하고, 이거 엑셋을 샘플링을 합니다. 엑셋을 어디서 샘플링하냐면 오리지널 샘플 그리고 제네티드 샘플 사이의 값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고요. 그 값을 이제 그레디언트의 놈을 계산하는 걸로 쓰고요. 그리고 로스 자체도 오리지널 로스에서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더해준 로스를 쓰고, 앞에서는 RMS 프롭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담 같은 모멘텀 베이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리틱 업데이트가 그 제너레이터 업데이트보다 훨씬 더 많아서 뭐 와슬사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흡수를 하면서 그 웨이트 클리핑이라는 단점을 이 그레디언트 페널티로 대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간단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위에 거는 와슬 사인 디스턴스로 그러니까 클리핑으로 구한 거, 밑에 거는 그레디언트 페널티로 구한 건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등고선이 뭐 크리틱의 어떤 값을 나타내요. 요 같은 등고선은 크리틱 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훨씬 더 이제 크리틱의 값들 와슬 타임 디스턴스가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이제 8 모드 가우시안에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작아지고 멀어지면 커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레이디언트 페널티는 잘 나타내는데 와슬 클리핑으로 했을 때는 잘 못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나 익스플로딩이 나타난다. 그리고 웨이트 클리핑을 하니까 이제 양쪽으로 세츄레이션 되는 게 많은데 그레디언트 페널티는 웨이트가 잘 분포가 돼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클리핑으로 만들었던 샘플, 이제 와슬타임 GP로 만들었던 샘플을 보면 뭐 대부분 뭐 어떤 경우에도 이제 GP로 만들었을 때는 잘 생성하는데 이제 클리핑을 썼을 때는 뭐 많은 경우에 이런 페일리어가 나타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모멘텀 그레디언트를 안 쓰고 뭐 아담 같은 모멘텀을 이용한 오퍼레이션을 사용했더니 세츄레이션도 훨씬 더 빠르더라. 이트레이션이 훨씬 더 작을 때 이미 세츄레이션이 되더라
클리핑이랑 어떤 속도 차이, 컨버전 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베네핏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단점이었던 클리핑을 해결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임프루브만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트 클리핑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해결한 가장 큰 소스 오브 게인을 찾자면 크리틱 패밀리를 웨이트 클리핑으로 확 줄였던 거를 다시 이제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이용하면 이제 어떤 크리틱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크리틱 패밀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실제 와설타인 디스턴스랑 가까운 와설타인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인포메이티브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논문의 서머리입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다양한 논문 페이퍼 링크고요. 대부분의 슬라이드는 첫 번째 링크에서 많이 가져왔고요. 두 번째 링크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져왔고 사실은 뭐 코드는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GitHub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요 두 코드가 그래도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링크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